매도 매수 호가 차이가 큰 거죠. 아까 주식 호가창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체결가 근처에는 거의 양쪽에 매수 매도 매물이 안 쌓여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는데 매수 매도가 막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쪽으로 기울면 가격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이 급해가지고 체결가에 좀 시세라도 던져야 되겠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라도 던져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 사람들은 저 밑에 매수가 있으니까 가격이 쭉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급해 이사 가려는데 집이 하나도 없어. 우리 애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학군지에 가려고 그러는데 집이 하나도 없네. 근데 이제 호가가 지금 뭐 시세가 10억이라는데 막 11억이 있어. 살까 말까 하다가 집이 없는데 살까? 그러고 이제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11억에 거래가 되고 나면 다른 집주인들이 다 보고 있다. 어머, 순이네 집에 11억에 팔렸대. 자기야, 우리 15억 5천에 내놨는데 그럼 내일 전화 왔는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다 전화 드린다 그래. 끊잖아. 우리는 11억 5천 해야지. 동청향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는데. 그치? 그리고 이자도 많이 내는데 이러고 있겠지. 그래서 그러면 또 이게 호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쏠리냐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11억에 나와 있었는데 10억에 살라고 마음 먹고 있다가 11억에 거래됐네? 11억 5천에 거래됐네? 이거 2020년 21년 또 그때 오는 거 아니야? 야, 빨리 알아봐봐. 자기 어떻게 12억에 나왔는데 11억 9,500까지는 된대. 어떡하지? 그러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도 매수가 만나서 이렇게 되는 가격, 이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 어느 쪽으로 쏠릴 건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부 다 매수만 생각하면서 폭락할 거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 안 사면 어차피 전월세로 가게 돼 있어. 안 사면 전월세로 가고 전월세로 가면 또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전월세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매매 전세가 붙으면 또 매매를 밀어 올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갭이 딱 붙어야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비쌀수록 갭이 부러져 있는데도 갈아탄다니까? 매전 갭이 붙었는데 입주 물량도 없는데 그러면 집이 오르는 거잖아. 어디 논리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다. 그렇지. 딱 떡상한다 이제. 자, 입주 물량이 적정 입주 물량 대비 형편없이 없고 매전 갭이 딱 붙어가고 갭이 1,000, 2,000이야. 그럼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이야기를 되게 레전드가 이야기를 해요. 신이 이야기해. 절정 고수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그럼 우린 사야 되지 않습니까? 가사야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울산도 보고 창원도 봤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오래 전부터 레전드가 있어. 무려 2015년, 16년부터 입주 물량도 없고 매진갭이 딱 붙어 있고 그 동네에서 살만한 동네 이런 데가 있거든요. 네, 어디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죠. 그곳에 기차를 타고 내려갔죠. 기차를 타고 멀군요. 지방이군요. 그렇죠. 타고 내려갔죠. 그래야 돈이 조금 드니까. 무려 전세가 올라와서 매매 텀미가에 차면 매매가 반드시 오른다는 그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실제로 95% 이상 맞았을 때 레전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서울이 아니고 지방인가 보다 내려간 데가 있었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그대로예요. 가격 하나도 안 올랐어요. 매진갭이 이제 벌어졌어요. 이제 심지어 오르다가 매진갭이 이렇게 됐어요. 가격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됐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가 그렇습니다. 지방 소도시 그런 데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떨어지고 하반기에 급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 주장을 하면서도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많이 하고 지방의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런 데를 적은 갭으로 사놓으면 매매 전세가 거의 붙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면서 집값이 오를 거라. 자, 지금 모두가 하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내고 강의도 듣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뭐 툴 같은 것도 쓰고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500씩 내고 컨설팅도 받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진갭이 붙어 있어도요 안 오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런 거야. 집을 사고 안 사고는 두 가지예요. 사면 많이 오를 것 같을 때 사는 거고 안 오를 것 같을 때는 안 사는 거죠. 두 번째, 이거는 기대 수익률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용의 문제예요. 비용의 문제는 뭐냐면 그 전세나 월세는 비용이 발생해요. 내가 전세금을 전부 다 갖고 있다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이자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월세는 뭐 매달 돈 나가는 거니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거의 붙었으면, 매매정기비 거의 붙었으면 월세 내고 전세 내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낫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비용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비용의 문제 때문에 전세가 오르면 매매로 갈아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진갭이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서 올리나 봐요. 그죠? 다주택자를 잘못한 거죠. 사서 올리나 봐요. 다 우리 잘못이잖아요. 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붙어도 기대 수익률이 없으면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방 소도시에 매진갭이 붙어 있는데 거기 내가 이제 그 발령이 나서 취직해서 샀어. 살고 있어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돈 보통 떼주니까 전세자금을 떼주니까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게 탁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살 거냐의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야 지방에 여기서 내가 애들 낳고 뭐 애들 키우고 뭐 교육시키고 와 빡센데 소도시는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서울에 집을 사놓고 결혼해서 주말부부를 한다든가 그러겠지. 사더라도 그 근처에 교육 여건 좋은데 그런데 큰 집을 사겠지. 바로 공장 옆에 이런데 매진갭 붙어 있는 거 회사에서 돈 대줘가지고 전세 살고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계속 신축이 생기는데 신축이 막 4억 5억밖에 안 해요. 나는 연봉이 1억 5천인데 그러면 사도 구축을 안 사, 갭 붙어 있는 구축을 안 사고 신축을 사겠지.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매진갭이 붙어 있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더라 지방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두 사이클, 한 사이클 최소 한 사이클은 겪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순간 벌었던 방법으로 계속 따라만 하면 뭐 아유 그런 게 어딨냐. 지금도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떡할 거야. 뭐 할 수 없죠 뭐. 오토 가서 사. 그게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이길 바란다 진짜. 시기마다 다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집 하나 사서 돈 벌고 싶다 그러면 압구정동 사면 되죠. 현대아파트 딱 사서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네. 어떤 지역에 어떤 집을 살 거냐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매 갭 붙은 거 사시면 돼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만 듣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떨어진다는 논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이제 이거 경매로 쏟아진다. 연골족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기사. 이자를 못 내서 쏟아진다 경매로. 네. 근데 여기 타이틀 딱 갖고 왔는데 보면은 이자 못 견딘 연끌족 아파트 경매행 1월에만 1만 건. 그래서 지난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 6,019건. 약이다 약. 왜 약인지 모르겠는데 네. 약 타는 거지 약.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약 타는 거지. 11년 만에 최대.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1월에 아파트가 1만 개가 쏟아지고 전체 건수는 1만 600개다. 그렇지. 이거를 원래 한 두어 달 전에 하락론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경매 건수가 급증한다 이러면서 자, 이거 보면은 쫄리잖아요. 와, 그래 봐라 집 안 사기 잘했다. 좀 기다리면 아파트 주워서 살 수 있겠다. 그렇지. 줄 서서 사겠다 그냥. 뭐 이게 막 서로 사달라고 난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항상 그렇지만 신문 기사를 봤는데 뭔가 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라든지 센 충격을 받잖아요.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 기사가 근거로 하는 자료를 원문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 원문? 기자가 이거를 다 세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경매 관련된 거는 지지 옥션이라는 곳에서 경매 동향 보고서라는 거를 매월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된 걸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면 그 원문을 찾아보거든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만 딱 잘라서 악마의 편집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 그래서 그 원문을 내가 찾아봤지. 네. 원문을 찾아봤더니 자, 요거예요. 지지 경매 동향 보고서, 지지 옥션이라는 데서 하는 건데, 똑같은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전국 아파트 진행 건수 및 낙찰가율, 낙찰률 이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까 1만 619건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2024년 2월에 2,422건이에요. 실제로 건수가. 네. 전국의 아파트가 전국이 서울이 아니고 전국이. 네, 전국이 2,422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라는 게 경매 나오자마자 바로 낙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찰이. 그럼 유찰이 한두 번씩 되잖아. 뭐 두 번씩 되면 그러면
실제로는 요거 나누기 2해야 1200건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전국에? 자, 그럼 이제 서울 보죠, 서울. 서울. 서울은 2월 달에 218건이에요. 218건. 그럼 요것도 유찰 한 번씩 됐다고 보면 2번씩은 나왔을 텐데, 그러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겠지. 자,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가 180만 호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180만 호. 180만 호. 그러면 212건을 180만 호로 나누면 0.011%예요. 서울의 아파트가 경매로 0.011%가 나와서 다 뒤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뒤질까요? 그러니까 0.011. 자, 그럼 아까 그 기사는 뭐야? 내가 읽어봤을 때, 와, 영끌적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고, 아까 어떤 기사는 그러더만, 영끌적 아파트, 패닉 바잉, 지금 패닉 경매, 이렇게 써놨더라고. 와, 똑같은 보고서를 보고, 이 보고서의 취지는 원래는 뭐냐면, 취지는 이거예요. 아파트가 너무 경매가 많이 나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2월이 되니까 낙찰가율이 되게 높이 올라갔다. 서울이.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썼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니까. 와, 그래서 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근데 내가 보기엔 호랭이 님도 그거 보고, 와,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사실 거짓말 한 건 하나도 없어. 아니, 뭐, 용골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다, 경매행 경매행이 없는 건 아니잖아. 있는 건 맞지? 맞지? 그리고 내가 어디 아파트가 1만 건이라고 그랬어? 그냥 점점점이고 1만 건 경매행이라고 했지. 틀린 말은 없잖아. 그쵸? 팩트죠, 팩트. 그쵸? 그래서 하나 말하지만 사실과 진실은 다르니까 뭔가 좀 찡한 울림이 오면, 기사 보고 오면 그 원문을 찾아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찡한 울림. 자, 그러면 도대체 경매 쏟아진다는 거는 그 다 거짓말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쏟아지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즘에 핫한 게 있는데요. 경매지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경매지도 보면 이게 지금 경매에 나온 거를 보여주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뭐 띄엄띄엄 하나씩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조금 가볼게요. 옆으로. 이게 지금 겹쳐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꽃이 피었네요. 예, 여기가 화곡동입니다. 화곡동. 화곡동 하면 우리나라 최대 빌라의 성지죠. 성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아파트도 많이 나온다며. 그럼 아파트 한번 볼까요? 잠실에 가면 아파트가 겁나게 많잖아요. 네. 여의도에도 많은데 여의도에는 단 한 건도 없네요. 역시. 저 강남도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네. 잠실에는 뭐 엘리트파레 막 이러면서 엄청 많잖아요. 잠실주공 5단지까지 거의 2만 세대가 넘어가는데 한 건 나와 있네요. S에. 야, 여러분, 도대체 경매는 어디서 많이 나오는 겁니까? 보면은 다 빌라에서 나온다는 거죠, 빌라. 그래서 빌라의 성지, 여기 화곡동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부천, 인천 이런 데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부천, 인천 이런 데 많죠. 이게 보면, 안 봐도 알죠. 뭐,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좀 아파트가 있으니까 덜 나온 거고, 여기 많잖아요. 그쵸. 그럼 뭐, 방학동, 뭐, 이렇게 이런 데는 어떻게 써요. 그죠? 예.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거죠. 사이트 들어가서 봤어.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두인 옥션이라고. 두인 경매. 예, 두인 경매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택 경매를 그냥 첫 페이지로 이렇게 떠온 거야. 며칠 전에. 보면, 다 이게 아파트 같아요. 다 보시면. 빌라입니다. 빌라고 신축 같지 않아요? 네. 그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감정가가 2억 2천인데, 지금 최저 입찰가가 1,500이야. 유찰이 몇 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유찰이 도대체 몇 번 된 거야? 유찰 12회라고 되어 있네요, 12회. 12회. 그러면, 그리고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경매 넘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평이 2억 2천인데 거의 선순위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이 2억 넘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죠. 간평이 2억 2천인데 뭐 그 전세 보증금이 이제 거의 2억 2천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냐면 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면 전세 보증금 2억 2천을 물어줘야 되는데 여기 간평은 2억 2천으로 나왔는데 주변에 비슷한 컨디션에 빌라 시세가 1억 8천이야. 그렇죠. 그게 낙찰을 받는 순간 영원의 낙찰을 받으면 1억 8천에 남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1,500에 받으면은 뭐 1억 9천에
1억 9천에 받는 거, 뭐, 이렇게 천만 원에 낙찰 받았으니까 팔면 1억 8천 남는 거, 1억 7천 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선순위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데, 그 인수해야 되는 돈이 뭐냐? 2억 2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0원에 낙찰을 받아도 2억 2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최저 입찰가가 0원이더라도 나는 2억 2천에 낙찰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변 시세는 1억 8천인데. 입찰을 하면 빚을 지는 구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유찰이 12회씩, 10회씩, 11회씩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아까 지도에서 본 엄청나게 많은 그 병매 지도 보셨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전부 다 대부분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나온 거란 이야기지. 그러면 아까 그 처음에 기사들 봐봐요. 연걸 아파트 경매 행위라고 나오고 신규 등록 건수가 1619건이라고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가지고 조회수 낚시를 하는 거지. 헤드라인을 그렇지. 그렇게 뽑은 거죠.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 아파트인 줄 알았잖아. 근데 다 알고 뭐 이건데. 나쁜 거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경매 건수 증가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빌라 시장은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 그래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망선님, 그러면 초토화된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나도 그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 좀 더 기둘리. 이런 선순위 말고 일반적인 경매 나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게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걸 잘 찾아봐야지. 근데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쵸. 싸게 받아가지고 근데 월세 세팅하고 뭐 이런 거. 지금 추억의 세팅이다. 안 돼. 좋은 게 많은데 왜 그러냐고. 좋은 게 많은데 아직도. 근데 뭐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경매 건수가 많고 하니까 요즘에 경매 그러면은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경매도 옛날 이야기지. 그분들이 배웠을 때는 혹시도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요즘에 뭐 이렇게 경매 낙찰을 엄청 많이 받아본 것 같지는 않고 역사도 긴 것 같지 않은 분들도 많이 나오시긴 하던데 물론 그분들이 뭔가 제가 모르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경매 참여자 수가 적었어. 절대수가 적었어. 그리고 IMF 이후에 엄청 망해 있었고 그럴 때는 경매가 괜찮았고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 경매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았어.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 너무 일반화돼 있어. 경매가. 그리고 돈만 좀 주면 다 알아서 해주고 권리 분석도 그냥 유료 사이트 결제하고 누르면 권리 분석 같이 다 돼 있어. 한 방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그리고 되게 어렵고 이런 거는 또 뭐 어렵고 이런 거는 또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옛날에는 유치권 같은 게 있었는데 유치권도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신축 건물에만 유치권을 걸 수 있어갖고 그런 특수 물건도 많이 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뭐 시세로 받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경매는 해야 되잖아, 계속.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쵸? 뭐 나는 높게 쓰고, 나는 뭐 2억 8천짜리인데 내가 3억에 쓰고, 내가 3억에 혼자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1억 8천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 컨설팅 해준 거 욕먹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짜 봉투 넣어가지고 뭐 3억에 넣으면 밑에 3억 1,980만 원, 3억 1,97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바로 뒤에 막 30만 원짜리 됐습니다, 사장님. 이런 것도 옛날에 많이 했죠. 요즘에는 설마 안 그러겠죠?